찐친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조합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아기를 낳은 산모들을 위해서 의사친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저희 바로 옆에 소아과 전문의 최연 원장님 그리고 의사친의 최고 인기 퀸 백수진 원장님 오셨습니다. 두 분 원래 좀 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일단 제 아이의 주치이시고 제가 받은 아이들의 또 주치이시고. 그니까 맞아요. 그쵸?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었던 게 제 뱃속에 있던 저희 서진이는 원장님이 주치이셨어요. 근데 서진이가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원장님 그쵸. 주치의가 되시는. 항상 네. 같은 아이를 두고 같이 고민을 하니까 약간 동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끈끈하실 것 그쵸. 같아요. 이제 신생 아이들을 두고 얘기를 했으면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태어나서 네. 어떤 큰 병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게 황달이에요. 원장님 황달이 뭐고 왜 생겨요? 몸속에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분해 배출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생성이 너무 많아질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리루빈이 몸에 쌓일 때 피부가 노래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크게 생리적 황달하고 모유 황달, 병적 황달로 나누게 되고요. 생리적 황달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구나 생길 수 있어요. 건강한 만사가에서도 50에서 60%까지 생긴다고 되어 있고 미숙아에서는 거의 80% 가까이 생길 만큼 굉장히 흔한 거거든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빌리루빈을 분해 배출하는 효소가 아직 만들어질 틈이 없어서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빌리루빈이 몸속에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출산하고 나서 애들이 정상적으로 약간의 탈수가 오거든요. 첫 주에 몸무게가 한 10%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황달을 조금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만 과정 중에 몸속에 적혈구가 좀 깨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또 진통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진통 과정 중에 열이 나거나 아니면 골반에 좀 오래 껴있는 경우에는 좀 아기가 정상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받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간 대사라든지 이런 게 병적인 게 아니라 좀 늦어진 경우에 이런 황달이 잘 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또 산모분들이 많이 놀라시는 게 O형인 산모분들이 네. 아이가 같은 O형이 아니라 A형이나 B형인 경우, 혈액형이 다른 경우에도 의외로 황달이 잘 생겨요. 임신 중이나 출산하는 과정 중에서 엄마 피랑 A 피랑 섞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혈액형이어서 용혈 반응이 나타나니까 많이 적혈구가 부서져서 일시적으로 빌루빈이 체내에 쌓이게 돼서 황달이 생겨요. 제법 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기가 O형이라서 미안해 이렇게 또 울어. 그거까지 미안하죠 엄마. 혈액형이 달라서 미안해. 그리고 이제 모유 황달 같은 경우는 모유의 어떤 특정한 성분 때문에 이제 빌리루빈이 대사가 잘 안 돼가지고 수치가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아주 건강한 신생아에서 모유를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발생 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발생 시기 같은 걸 보고 좀 구분을 하는 편이에요. 3주 이후로도 황달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병적 황달에 대한 감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병적 황달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생리적 황달이나 모유 황달과는 달리 어떤 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황달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인데 태어나자마자 하루나 이틀 사이에 급격하게 상승해요. 아주 높은 수치까지. 두 번째 경우는 그냥 오래 가거나.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달 넘어가면은 병적 황달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산모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신생아 황달 증상이 주로 며칠까지 지속되고 언제 끝나나 이 부분만 딱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황달 같은 경우는 2에서 3일째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약하게는 2주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모유 황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국 좋아지긴 하거든요. 모유 황달도 일주일째부터 발생해서 2에서 길면 3주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황달을 볼 때 저희가 첫 주를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너무 오래가는 한 달 이후의 황달 그 두 가지를 조금 주의 깊게 보는 편이에요. 집에 가서 이제 혼자 체크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뭘까요? 눈이 노라면 황달은 있는 거예요. 근데 눈동자 흰자가 노라면 눈 공막이 하얗거든요 원래. 근데 그게 노랗다? 황달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눈에 노랗지 않으면 황달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가장 마지막으로 빠지는 부위예요 눈이. 그래서
황달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아기 피부를 이렇게 엄지로 눌러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황달 수치가 높은 경우에 이제 배까지 쭉 내려오거든요. 팔다리까지도. 그러면 그때 이제 팔다리 눌렀을 때 노랗게 느껴질 수 있어요. 누르고 1, 2초 정도 바탕색을 보시면 되시는데 그게 사실 자가 체크하기가 엄마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눈이 노랗다. 그럼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는 게 제일 좋고요. 첫 주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있는 황달은 반드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엄마의 심적 마인드로 네. 이게 안 노란데 괜히 노래 보이는 것처럼 그쵸. 보일 수도 있고 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엄마들은 주로 피부 색깔을 자꾸 사진을 찍는데 선생님이 말씀한 포인트는 눈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눈을 보면 되는데 항상 자고 있는 애 네. 얼굴 사진 찍어서 들고 와서 쟤 괜찮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내가 보면 잘 모르겠어. 또 한 달 지나서 모유수유한 애들 중에 좀 노란기가 지속이 되면 소아과 쌤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왜 추가 검사를 하러 대학병원을 가라고 권하는지 엄마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사실 겉으로 아무 증상이 없는 병들도 있어요. 황달 말고는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애가. 그리고 이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서도 잡히지 않고.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신생아 간염이 있고요.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담도 폐쇄라는 질환인데 황달만 와요, 처음에는. 대변 색깔이 약간 하얘져요. 저희가 미색이라고 표현하는데 찰색보다 좀 옅은 하얀색이랑 레몬빛이 조금 섞인 약간 하얀빛, 하얀빛으로 변할 수 있어요. 담도 폐쇄나 이제 신생아 간염 같은 경우는 그런 폐쇄성 질환의 특징을 보이는데 담도 폐쇄 같은 경우에는 생후 2개월 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서 간이 다 망가져서 사망까지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황달이었는데 어느 순간 황달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얘가 담도 폐쇄다. 사실 모유 황달 오래 가는 애들은 2달 넘게까지도 간해를 본 적이 많이 있어요. 많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쭉 검사를 하는 이유가 담도 폐쇄가 사실 중요하고요. 이렇게 잘 체크를 하는데 혹시라도 엄마가 만약에 병원을 데려갈 시기를 놓쳤거나 조금 늦게 데려간다. 황달이 수치가 25 이상으로 급격하게 많이 오른 경우에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빌리루빈이 사실 뇌독성이 있거든요. 세포에. 그래서 핵황달이라는 게 올 수 있는데 이 핵황달은 빌리루빈이 뇌에 독성을 줘서 약간 영구적으로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꼭 기억하실 게 생리적 황달에서 그런 핵황달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황달 같은 경우는 병적 황달에서 많이 오고 급격하게 치솟거나 굉장히 높은 수치에서 발생하니까 뭐 황달 왔을 때 핵황달 이거부터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특히 집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은 모유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모유만 계속 더 먹이는 분들 잘 먹인다 기준이 모유를 잘 먹여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아이 출산하고 2주 이내 전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분유 수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선생님? 오히려 못 먹는 것보다는? 의견차가 있을 수 있어요. 병원마다도 그렇고. 그래서 초반 일주일 내에 생기는 생리적 황달인 경우는 뭘 먹어도 하여튼 잘 먹으면 좋아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깨워가지고 계속 깨워서 자주자주 먹고 모유가 너무 안 돈다. 그러면 이제 분유 보충을 같이 적극적으로 하고 모유 황달 같은 경우는 확실히 모유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모유를 잠깐 한 4일에서 5일 정도 중단하면 좀 팍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따라서 모유를 끊을 건지 아니면 계속 먹일 건지 할 수 있는데 젖을 빨아야지 모유량이 늘어나고 그게 탈수의 교정에 효과가 있으니까 더 빨리라고 해요, 모유를. 근데 애들이 황달기 올 때 지치니까 잠만 자잖아. 그렇죠. 빨다가 지쳐서 계속 자고. 깨우고. 그럴 때는 그냥 저 같으면 분유 먹어요, 그냥. 광선 치료할 때 그 네. 중일 때 그때는 모유 계속 먹여도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모유를 먹여도 되고요. 특히 생리적 황달로 받을 때는 모유 먹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데 광선 치료를 받게 되면 모유 황달 때문에 광선 치료를 받는데 모유를 계속 먹이는 게 광선 치료의 효과도 떨어지고 그리고 모유 수유하려면 자꾸 애를 빼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광선 치료를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예. 컨디션이 좋아지고 이제 많이 떨어지면 모유를 이제 조금씩 줘서 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확인을 하고 더 이상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광선 치료를 중단하고 모유를 적극적으로 먹이 되니까 우리가 뭐 절대 모유수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이 낳고 조리원으로 저희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원장님이 안영 씨 서진이가 황달기가 있어. 걱정하지 말고 또 울지 말고 그냥 잘 먹여달라고요, 알았지? 막 이러는데
안심은 되는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황달이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 산모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황달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은 들쳐갖고 응급실 갈 일 정말 많아요. 넘어야 할 살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가장 쉽게 건널 수 있는 언덕이야. 작은 언덕. 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잘 견뎌내세요.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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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웃음의 여유를 지나갑니다. 네.